천문학이 케플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케플러는 비텔로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데카르트는 케플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요. 뉴턴은 데카르트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유용한 것들이 증가한다. 그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보할 수 있다. 많은 이가 지나가고 지식은 더 많아질 것이다. 오늘 강의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가 철학자로 보통 기억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데카르트가 남긴 그 유명한 얘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아마 다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가 이 말을 남겼던 방법서설이라는 책은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또 아마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방법서설은 지금 10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꼽혔던 그러한 저술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서설이 사실은 데카르트의 과학과 관련된 3권의 책, 즉 광학, 기상학, 기하학이라는 3권의 책의 서문의 형태로 데카르트가 썼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에서 저희는 데카르트라는 근대 과학자 겸 철학자를 통해서 과학과 인문학,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결합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철학의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기 시작했는가 라는 조금은 모순적인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데카르트가 과학과 인문학의 거리를 멀게 했다, 과학과 인문학을 분리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이 출발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 혹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은 예를 들어서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이분법, 인간의 가치와 자연적 사실 사이의 이분법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이런 비판의 한 가지 관역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데카르트에 의해서 왜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나오게 되었나 라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데카르트는
널리 알려졌듯이 회의적 방법이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할까? 존재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악마의 트릭일 수 있다. 의심을 해봅니다. 나는 존재하나? 글쎄요, 확신이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나? 그것도 부정을 합니다. 세계의 존재, 나의 존재, 심지어 신의 존재까지 다 부정을 합니다.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데카르트는 결국 절대로 자기가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데카르트는 나의 육체의 존재를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나는 뭔가? 그거는 육체를 가진 내가 아닙니다. 이미 그 존재는 의심을 하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순수한 정신입니다. 순수한 정신. 내 나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 즉 어떤 의미로 정신의 존재, 마음의 존재,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용어로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렇게 정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난 뒤에 데카르트는 다시 이제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갑니다. 세계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내 육체를 가진 내가 존재하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계속 의심을 하다가 결국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철학적인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는 그의 극단적인 회의적 방법이 낳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명징한 사실을 토대로 하나하나 세계를 다시 구축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찾았던 어떤 기초였던 것입니다. 네, 데카르트는 같은 방법을 자연세계와 그 자연세계의 인식에 대한 인식론 혹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도 비슷한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공간, 데카르트는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외연이라고 불렀는데요. 공간. 그런데 이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쓸데없이 빈 공간을 만들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공간 자체는 물질입니다. 예, 세상에는 물질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운동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에는 물질과 운동만이 존재한다. 딱 이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결론에 의하면은 자연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일단 하나는 어떤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 당시에 연금술사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이 믿었던
그런 신비로운 힘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만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질과 운동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카르트의 자연 철학을 기계적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적 철학에 의하면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제1성질과 제2성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제1성질은 이 세상에 정말로 실제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제2성질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정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 전체가 자동인형은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몸이 자동인형입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한 시계 혹은 복잡한 기계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유는 이 몸에 따로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정신 혹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는 별개의 존재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데카르트의 이런 기계적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과의 빨간색은 이 방에 불을 다 끄고요. 깜깜한 밤에도 이 사과의 붉은색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깜깜한 밤에 사과의 붉은색이 존재한다 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좀 들어주세요. 깜깜한 밤에는 저 사과의 붉은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아무 쪽에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분들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붉은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색깔은 물질에 존재하는 고유한 근본적인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붉은색은 뭐냐? 빛이 저기 부닥쳐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빛이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돼서 우리가 흰색, 백색 광을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게 색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어도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붉은색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철학에 의하면요.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무인도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쿵 소리가 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쿵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조금 더 많네요. 역시 양쪽 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직도 계시고요.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 의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쿵 소리라는 소리는 어떤 형태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생긴 공기 중에 독특한 진동이 우리 귀에 와서 닿아서 우리의 뇌가 그 진동을 그렇게 인식한 결과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형태의 공기 중에 요동이 생기겠죠. 그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쿵 소리로 들었던 것이죠. 예, 이게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의 한 가지 결과입니다. 예, 오늘 강의에서도 그렇고 다음 강의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아름다운 색깔들, 맛있는 음식들, 좋은 음악들, 좋아하는 사람의 향기로운 냄새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허상들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는 물질과 운동만이 존재한다. 딱 이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다.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신은 혹은 나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까요?